안녕하세요.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 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주셔주셨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다고 하네요. 어제 이어서 뒷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의사들이 본래 자신들의 영역이 아니었던 분야까지 독점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살려나갈 노력이라도 했어야 도리일 텐데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큰 불찰이다. 권한만 독점하고 책임은 지지 않았다는 말이다. 우선 처음으로 생긴 한의과 대학에 한약 외에 침뜸 등의 의술을 전문으로 하는 교수를 제대로 영입하지 아니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 부분에서 한의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겠으나 금년 90세로서 서울 홍릉 갈비 내거리에서 침수론을 하고 계신 구당 김남수 선생님은 우리 침구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한의사들의 그러한 주장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일축한다. 그러니 한의과 대학에서는 한약 외에는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그 후 한의학을 배워 배출되는 한의사들은 한약을 위주로 하는 의술을 할 뿐 침뜸이나 수기요법 같은 것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시술을 하지 못했던 것은 뻔한 일이다. 더구나 실제 임상에서는 침뜸을 할 줄 알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한약에 비하여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돈벌이가 안 되니 잘 사용하지도 않게 되었다. 한약만으로도 돈벌이가 잘 되어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굳이 잘 모르고 번거로운 침뜸을 사용하거나 시술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며 환자의 몸을 직접 주물러야 하는 수기요법 같은 것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을 것도 당연한 일이다. 간혹 침뜸이나 수기요법의 탁월한 치료효과에 관심을 가지는 한의사들은 개인적으로 제아의 무면허 의료인에게 찾아가서 따로 배워 임상에 활용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니 나는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을 학교 밖에서 배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한약의 모든 영역에 제도적으로 독점한 한의사들은 한약 외에는 관심이 없고 활용도 잘하지 않으며 본래 침뜸, 수기요법, 사열요법 등의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법률의 핍박을 받아 시술을 못하게 되니 결국 한의학의 영역은 한약학으로 좁아지고 나머지 부분은 급격히 쇠퇴해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한약보다도 훨씬 치료효과가 좋고 간편한 침뜸, 사열요법, 수기요법 등을 외면하고 방치한 채 한약만 다루고 있으니 한의학이 병을 잘 못 고치게 된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그 한약조차도 본래의 도가 거의 실종되어 가고 있다. 옛날에는 약초 캐는데 따라다니기를 3년, 약초를 직접 캐는데 4, 5년, 건조하고 절단하는 방법을 익히는데 건조절단법에 따라 약효가 다 달라진다. 또 여러 해 하여 약 15년간 단계적으로 약초의 모든 면을 체험으로 익혀 약재상이 겨우 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한약을 다리는 냄새만 맡아도 무슨 약재로 어떤 약을 다리는지 알아내고 달여서 짜놓은 약의 빛깔만 보고도 어떤 약초로 다린 무슨 약인지 알아낸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단계적 공부 과정이 생략되고 한의과 대학에 들어가서 책으로 이론으로만 한의학을 배우니 실제로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놓고 어떤 약재를 골라내라고 해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한의과 대학을 졸업해서 한의사 면허증을 받아도 처방전 하나 못 쓴다. 심지어는 약초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책만 달달 외워 한의대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도 들린다. 약초도 이 땅에 뛰어난 야생 토종 약초들을 채집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 제대로 된 약초를 구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토종 약초보다 훨씬 못한 중국산 약초들이 판을 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한의사들이 쓰고 있는 약초의 95%가 중국산이다. 이런 약초들은 효능이 국산 약초보다 훨씬 떨어질 뿐더러 수입과 유통 과정에서 부패되거나 번질되고
농약, 방부제,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것이 많다고 최근에 추정 60분이라는 텔레비전 프로에서 방송한 바도 있다.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독을 먹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즐거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